네가 사단장이면 나는 군단장이다. 어디라고 여자가 나서길! 버스 안 3명의 조폭이 여학생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에 떨며 모두 고개를 돌렸지만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여학생에게서 떨어지세요. 단호한 여성의 한마디. 어이 아가씨, 오늘 요단강 건너게 해줘? 어디서 나대고 있어? 조폭들은 비웃으며 여성의 목을 잡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이 조폭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명치를 가격하자 조폭은 비명과 함께 쓰러집니다. 정확히 3초. 조폭들 모두 바닥에 쓰러집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 여성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연소 여군 사령관 박서진. 매일 새벽 조깅 후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녀. 그녀에게는 25년 전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의무병이었던 강민호. 서진아, 잘 듣거라. 계급이 높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진다는 뜻이야.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시청자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죠. 이른 시간인데도 한강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진의 모습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였죠. 매일 새벽 10km를 달리는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섞여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카리스마를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조깅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혔지만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죠. 한강 다리를 건너며 서진은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서진은 갓 입대한 신병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무실로 실려갔었죠.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이 급했지만 군 병원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강민호 약사였습니다. 그는 의사 면허는 없었지만 베트남전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응급수술을 집도했던 경험이 있었죠. 망설이는 군의관을 설득하고 민호는 직접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수술 중에도 민호는 계속 서진을 안심시켰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서진은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서진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날이었죠. 하지만 기억해라.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 말은 서진의 인생 지침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더욱 열심히 훈련했고 장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군수사령관이 되었죠. 조깅을 마친 서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평범한 회사원처럼 버스를 기다렸죠. 아무도 그녀가 별 2개를 단 장군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아, 돈 없어? 빨리 내놔. 3명의 남자가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죠. 다른 승객들은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3 남자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가 돌아보며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죠.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 다칠라.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죠. 그 학생을 놓아주시죠. 뭐? 아줌마가 뭔데? 저는 군수사령관입니다. 아줌마가 사령관이면 나는 육군 참모 총장이다. 그냥 좀 맞자. 그 순간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동작. 서진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가격했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동작.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명치를 찔렀죠.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동작. 마지막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서진이 그의 옷깃을 잡아 뒤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정확히 3초. 3명의 불량배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이 입을 벌린 채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은 여학생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서진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서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불량배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서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죠. 승객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진은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정복을 입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부하들이 경례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충성, 사령관님. 서진은 위엄 있게 답례하며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서진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사령관님, 태준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태준은 강민호 약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인권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서진은 반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네, 태준아. 네, 누나. 잘 지내셨어요? 태준은 서진을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오다니.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서진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10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분이었죠. 그래, 벌써 10년이구나. 누나, 이번에는 하영이도 데려오려고요. 하영은 민호의 손녀였습니다. 지금은 육군사관학교 4학년생이었죠. 할아버지를 닮아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호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누나,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오성태가 출소했다는데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오성태, 15년 전 서진과 함께 훈련받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길로 빠졌죠. 군 기밀을 팔아넘기려다 서진에게 발각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누나를 원망한다고.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성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진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누나,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이제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되었다던데. 서진은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태준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지우가 달려왔죠.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미안, 일이 많아서. 지우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죠. 서진은 그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엄마가 진짜 장군이냐고. 서진은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자랑했죠. 우리 엄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군이라고.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서진의 과거가, 그리고 민호가 남긴 유산이 곧 큰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용 의약품 케이스가 있었죠. 민호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오래된 편지가 나왔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곁에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선한 마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바란다.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호 선생님의 가르침은 아직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죠.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서진은 편지를 다시 케이스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조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했죠.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의 악연이, 25년 전의 인연이, 그리고 10년 전의 이별이 모두 하나로 엮이려 하고 있었죠. 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시험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죠. 오늘은 강민호 선생님의 10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흰 국화를 달았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요. 지우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민호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묘지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서진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날.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호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윤하영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학년생인 그녀는 할아버지를 닮아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하영이 경례를 했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례했죠. 편하게 해. 오늘은 가족 모임이니까. 네 사람은 함께 민호의 묘지로 걸어갔습니다. 묘비 앞에는 이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누군가 먼저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준비해 온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태준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하영이 할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곧 졸업해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지우도 묘비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아들 지우예요. 엄마가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묘지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마치 민호가 그들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준이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누나, 이걸 드리려고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민호와 젊은 시절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누나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진 속에는 훈련병 시절의 서진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 하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은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서진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이었어. 내가 훈련소에서 쓰러졌을 때 선생님이 나를 구해주셨지. 그녀는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했는지, 그 후로 어떻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하영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래, 진짜 영웅이셨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죠. 비록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도운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요. 묘지 참배를 마치고 네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죠.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서진이구나. 태준이도 오고.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덕분에 잘 지내지. 민호 선생 기일이라서 왔구나. 할머니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민호와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군대에 데려갔을 때가 기억나요. 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10살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제게 군인 정신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태준도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민호가 늘 강조하던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오성태였죠.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진아.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본능적으로 지우를 뒤로 감쌌죠. 하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태야? 그냥 인사하러 왔어. 15년 만에 나왔거든. 성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뒤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오늘은 민호 선생님 기일이야. 조용히 돌아가줘. 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성태가 코웃음을 쳤죠. 민호 선생? 그 노인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너한테 쓸데없는 정의감을 심어줬잖아. 덕분에 내 인생은 망가졌고.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너 자신이야. 군 기밀을 팔려고 했잖아. 그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 성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너는 모를 거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회조차 없었던 내 심정을. 그래도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잘못? 누가 정하는 거지? 너? 아니면 그 죽은 노인네? 태준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녀는 성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성태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와. 성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른 길? 그게 뭔데? 너처럼 권력을 쥐고 약자를 짓밟는 게 바른 길이야? 나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 위선이야. 성태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너는 날 배신했어. 동기였잖아. 친구였잖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죠. 친구였기 때문에 널 막았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성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죠. 하지만 성태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민호 선생 기일이니까 물러가 줄게. 그는 서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너도 내 가족도 조심해.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고. 성태는 비웃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죠.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우는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태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누나, 정말 괜찮아요? 성태 그 사람, 이제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던데. 알아. 하지만 두렵지 않아. 하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돕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진은 하영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태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특히 가족을 위협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경계했죠. 다행히 수상한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태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15년 전 그들은 정말 친한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꿈을 키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성태는 변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군 기밀을 팔려고 했죠. 서진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직접 신고할 수밖에 없었죠. 성태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민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녀는 조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죠. 달리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성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뒤를 돌아보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따라오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따라서 속도를 높였죠. 이제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컸죠. 서진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그녀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조깅하면서 지형을 파악해둔 곳이었으니까요. 골목 끝에서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죠. 3명의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한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누가 보냈지? 오성태? 남자들은 대답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진도 싸울 준비를 했죠. 25년간 단련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세 명의 남자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손에 든 칼날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읽었죠. 칼이 휘둘러지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추며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죠. 칼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료 둘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이었죠. 서진이 한 발짝 다가가자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가 보냈어?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꾹 다물었죠. 서진이 다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대답해. 오성태가 보낸 거 맞지? 그 순간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최루 스프레이였죠. 하지만 서진이 더 빨랐습니다. 발차기로 스프레이를 날려버리고 이어서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죠. 몇 분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죠. 그저 조깅하다가 습격을 당했다고만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젊은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성태가 벌써 행동을 시작한 것이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성태와 함께 훈련받던 시절의 기록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진과 성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훈련을 견뎌냈죠. 성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그를 존경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성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군 기밀을 팔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지금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군수사령부로 출근했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다가왔죠. 사령관님, 어제 새벽에 괴한들에게 습격당하셨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퍼진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부하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령관이 습격당했다는 것은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태준이 사령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누나 들었어요. 어제 습격당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하영이가 연락했어요. 군 내부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죠. 성태가 보낸 것 같아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마도. 하지만 증거는 없어. 누나, 경호원을 붙이는 게 어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서진을 진짜 누나처럼 아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하영이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늠름했죠. 경례를 하며 서진 앞에 섰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도움? 저도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경호를 서겠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영의 마음이 고마웠죠. 고맙지만 괜찮아. 너는 졸업 준비에 집중해.
하지만 사령관님, 하영아, 내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 너도 내 길을 가. 훌륭한 장교가 되는 게 할아버지와 나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야. 하영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하고 사령부를 떠났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지우가 달려 나왔을 텐데. 지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죠. 내 아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다. 혼자 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이너스 오성태. 서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죠.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그녀는 군복을 벗고 검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민호의 의약품 케이스를 꺼냈죠. 케이스를 열자 작은 주머니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베트남전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힘을 주세요. 서진은 칼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폐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지우를 구할 것인가? 성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죠. 서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성태를 만나러 왔어. 경비는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큰 방에 들어서자 성태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부하들이 둘러서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지우가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야. 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성태가 일어나며 박수를 쳤죠. 역시 왔구나. 모성애란 대단한 거야. 지우를 놓아줘. 이건 너와 나 사이의 일이야. 맞아. 너와 나 사이의 일이지. 15년 전에 시작된. 성태가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너는 날 배신했어. 감옥에 보냈지. 그건 내가 잘못을. 잘못? 누가 정하는 거야? 너? 아니면 그 썩은 시스템? 성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15년이야. 15년을 감옥에서 썩었어. 그동안 너는 승승장구했고. 성태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닥쳐. 성태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이제 내가 고통받을 차례야. 내 아들이 다치는 걸 보는 거지.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내 아들을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내가? 웃기는군. 성태가 손짓하자 부하 한 명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죠.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민호의 칼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불빛에 반짝였죠. 성태의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장난감으로 뭘 하려고? 한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진지했죠.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영웅의 유품이지. 그 순간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25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첫 번째 부하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세 번째는 어깨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3명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죠. 성태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역시 군단장이구나. 성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칼을 들고 그를 노려보았죠. 이제 끝내자, 성태야.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넘어 악연의 매듭을 지을 시간이 온 것이었죠.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서진과 성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1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 올렸죠. 팔뚝에는 깊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힘든 시간을 말해주는 흔적이었죠. 너는 모를 거야. 감옥이 어떤 곳인지. 성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칼을 꽉 쥐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성태야. 선택? 가난한 놈에게 무슨 선택이 있었겠어? 성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 좋은 집안, 똑똑한 머리, 심지어 민호 선생 같은 후원자까지.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태가 민호를 언급한 것이 마음에 걸렸죠. 민호 선생님은 너도 똑같이 아끼셨어. 거짓말. 성태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 노인네는 항상 너만 칭찬했어. 서진이는 특별하다. 서진이는 대단하다. 그 순간 성태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옆으로 피했지만 성태의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죠.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감옥에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칼이 번뜩였고 성태는 맨손으로 맞섰죠. 공장 안에는 둔탁한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석에 묶여있던 지우가 몸부림쳤습니다.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죠. 입에 붙은 테이프 때문에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성태의 팔을 칼로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성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공격했죠. 이 정도야? 군단장이 겨우 이 정도? 성태가 도발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지우를 보니 마음이 급해졌죠.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았죠. 성태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보스, 경찰이에요. 성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진도 놀랐죠.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죠. 태준과 하영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군 특수부대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누나,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영은 재빨리 지우에게 달려가 묶인 끈을 풀기 시작했죠. 성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차에 GPS를 달아뒀어요. 혼자 가실 줄 알았거든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같은 그가 이렇게 준비를 해둔 것이었죠. 특수부대원들이 성태의 부하들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죠. 성태는 갇힌 짐승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끝이야, 성태야.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끝? 아직 안 끝났어. 성태가 갑자기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죠. 총구는 서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끝내. 너를 없애고 나도 죽을 거야. 서진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날 쏴. 하지만 내 아들은 보내줘. 엄마.
테이프를 뗀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영이 그를 꽉 잡고 있었죠. 성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오, 분노, 그리고 슬픔. 너는 왜 항상 옳은 선택만 하는 거야? 성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서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태가 총을 더 꽉 쥐었죠. 가까이 오지 마. 성태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너는 훈련소에서 제일 열심히 했어. 새벽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성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듯 했죠. 민호 선생님도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성태는 정말 성실한 아이라고. 거짓말. 성태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총을 든 손이 조금씩 내려갔죠. 진짜야.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 성태도 훌륭한 군인이 될 거라고. 서진이 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성태가 막지 않았죠. 하지만 넌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 그게 안타까웠을 뿐이야. 성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증오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나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알아.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어. 서진이 성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태는 저항하지 않았죠.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간의 원한이, 분노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도 무릎을 꿇고 성태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훈련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죠. 특수부대원들이 조용히 성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죠. 잠깐만요. 서진은 성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새로 시작해. 출소하면 찾아와. 일자리를 구해줄게. 성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는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민호 선생님이라면 그러셨을 거니까. 성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증오로 굳어있지 않았죠.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지우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꽉 껴안았죠.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엄마가 올 줄 알았어요. 엄마는 군단장이니까요. 지우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영이 감탄하며 말했죠. 사령관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3초 제압이 아니라 마음까지 제압하셨네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서진은 민호의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칼날에는 피가 조금 묻어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죠. 이 칼이 증오가 아닌 용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 선생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다, 서진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는 좋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었어. 엄마는 왜 그 아저씨를 용서해 준 거예요? 민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라고. 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죠. 태준이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서진을 보았습니다. 누나,
이제 끝난 건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성태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민호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정한 군인은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영은 정말 민호를 닮아가고 있었죠.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차는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서진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폐공장 사건은 조용히 처리되었죠. 언론에는 단순한 납치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서진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서진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함께 뛰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힘들어요. 지우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속도를 조금 늦추며 웃었죠.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사건 이후 지우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 조깅도 그중 하나였죠. 비록 힘들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하영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하영아,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하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졸업식 초대장이에요. 다음 주에 졸업해요. 서진은 초대장을 받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영이 드디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죠.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구나. 사령관님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대신. 하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당연히 갈게. 민호 선생님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영의 졸업,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였죠. 민호의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였죠. 면회실에서 성태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성태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죠. 증오 대신 후회가, 분노 대신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왔어? 성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죠. 이걸 주려고. 민호 선생님이 쓰신 일기야. 성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죠. 이걸 왜 나한테? 읽어보면 알 거야.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성태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민호의 글씨가 보였죠. 오늘 성태가 훈련에서 1등을 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 아이는 분명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성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책을 덮고 고개를 숙였죠.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태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정말 출소하면 일자리를 구해줄 거야? 약속했잖아. 민호 선생님의 약국이 아직 있어. 거기서 일하면서 새로 시작해. 성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선생님도 늘 말씀하셨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성태가 일어서며 말했죠. 서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죠. 마치 민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하영의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대강당은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죠. 서진은 지우, 태준과 함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졸업생들이 입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영의 모습이 가장 빛났죠. 꼿꼿한 자세와 당당한 표정, 민호를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고 졸업생 대표 연설 순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영이 단상에 올랐죠. 그녀가 수석 졸업생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영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죠. 저는 오늘 군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영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죠. 군인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제 할아버지는 베트남전 의무병이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진정 위대했던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제 롤모델이 계십니다. 박서진 사령관님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하영은 계속 말했죠. 사령관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강당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영이 경례를 하며 연설을 마쳤죠. 저는 약속합니다. 할아버지와 사령관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진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하영은 서진, 지우, 태준과 함께 사진을 찍었죠.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하영아, 첫 부임지는 어디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하영이 씩씩하게 대답했죠. 최전방 부대예요. 제가 자원했어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최전방을? 할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셨다고.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남자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민호의 옛 전우였던 김노인이었습니다. 하영이구나. 할아버지를 정말 닮았네. 김노인은 하영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건 내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받은 훈장이야. 이제 내가 가지렴.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동성 훈장이 들어 있었죠. 민호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기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영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지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도 발표할 게 있어요. 모두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죠. 저도 결심했어요. 약사가 되기로요.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약사? 왜? 민호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성태 아저씨가 출소하면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서진은 더욱 놀랐죠. 자신을 납치했던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니. 지우야, 그건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태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서진 누나를 닮았네.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우는 정말 특별해요. 서진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중학생인데도 이미 큰 뜻을 품고 있었죠. 민호의 정신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서진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민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시죠? 당신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죠. 그때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내일 법원에 가요. 무슨 일로? 성태 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어요. 서진이 놀라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선처를 구하려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서진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민호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다시 새벽 조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버스에서 만났던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구해주신 분이시죠?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진도 미소로 답했죠.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저도 이제 매일 조깅해요.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서요. 서진은 여학생과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영을 통해, 지우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어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